네,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에는 중학교 사회 2 네 번째 대단원 시장 경제와 가격 중에서 시장 가격 변동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품의 가격이 변하면은 수요량, 공급량이 변하지요. 자, 이것은 수요 곡선상의 점의 이동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나 상품 가격 말고 상품 가격 이외의 요인이 변하면은 수요 자체, 공급 자체가 증가하거나 감소하고 이에 따라 가격이 변동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시장 가격 변동을 알아보기 위해서 먼저 수요 변화 요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요가 증가하면은 가격은 많이 사려고 하니까 상승하고요. 수요가 감소하면은요, 사지 않으려고 하니까 가격은 하락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수요 변화 요인이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요를 변화시키는 요인으로 소득의 변화를 들 수가 있는데요. 소득이 늘어나면 증가하면은 수요는 증가하게 되겠죠. 예를 들어서 쇠고기 가격은 변화가 없는데 월급이 500만 원일 때 한 달에 한 번 쇠고기를 먹었다면은 월급이 1000만 원으로 오르면은 한 달에 2번, 3번 더 먹게 되겠죠. 즉 소득이 증가하면은 수요는 증가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반대로 소득이 줄어들면은 당연히 수요도 감소하게 되겠지요. 소비자의 기호가 상승하면 어떻습니까? 기호 이렇게 좋아하는 정도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제품을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싶어 합니다. 그러면 그 제품에 대한 수요는 늘어나겠죠. 수요는 증가하게 되겠습니다. 반대로 기호가 하락하면 어때요? 수요는 감소하게 되겠죠. 그 다음에 대체재 가격이 상승하면 수요는 증가하는데요. 자, 먼저 대체재가 뭔지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다. 자, 대체재는 뭔가요? 대체재. 대체재는 서로 용도가 비슷해서 한 상품을 대신해서 사용할 수 있는 경쟁 관계에 있는 재화를 말합니다. 예를 들면은 뭐가 있을까요? 커피와 녹차, 사이다와 콜라, 돼지고기, 닭고기 이런 것들은 서로 대체재 관계에 있는 재화가 되겠습니다. 자, 대체재 관계에 있는 여기 닭고기 가격이 오르면은 어떻게 될까요? 닭고기 가격이 상승하면 대체재 관계에 있는 돼지고기 수요는 어떨까요? 증가하겠지요. 닭고기 가격이 많이 올랐습니다. 그러면은 그 비싼 닭고기 먹지 않고 돼지고기를 많이 찾게 된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알겠죠? 이래서 대체재 가격이 상승하면은 수요가 증가하고 반대로 대체재 가격이 하락하면은 수요는 감소하게 되겠죠. 그 다음에 보완제입니다. 보완제 가격이 하락하면은 수요는 증가하는데요. 보완제는 뭡니까? 예를 들면 커피와 설탕, 피자와 콜라, 돼지고기와 상추는 서로 보완제 관계에 있는데요. 이 보완제는 함께 소비할 때 만족도가 커지는 관계에 있는 재화를 말합니다. 그렇다면은 돼지고기와 상추가 보완제 관계에 있으니까요. 이 상추의 보완제 관계에 있는 돼지고기 즉 삼겹살 가격이 오르면은 상추의 수요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감소하겠죠. 돼지고기 삼겹살의 가격이 엄청 올랐습니다. 그러면은 돼지고기 잘 사 먹지 않아요. 그러면은 같이 먹는 상추 별 살 필요가 없겠지요. 무슨 이야기인가 이해됩니까? 이해되겠습니다. 그죠? 예. 그래서 보완제 가격이 상승하면 수요는 감소하고 그렇다면 보완제 가격이 하락하면 반대로 수요는 증가하게 되겠죠. 그 다음에
미래에 어떤 상품의 가격이 인상될 걸로 예상이 되면은 수요는 증가하겠지요. 앞으로 어떤 상품의 가격이 오를 것이다 라고 예상이 되면은 오르면 살렵니까? 아니면 오르기 전에 지금 살렵니까? 오르기 전에 빨리 사야 되겠지요. 수요가 증가하게 됩니다. 인구가 증가하면 당연히 수요는 증가하게 됩니다. 대체재 가격이 하락하면은 수요는 감소하고요. 보완재 가격이 상승하면은요, 수요는 감소합니다. 미래 상품 가격이 인하, 내려갈 걸로 예상이 되면은 내려가면 사지 지금 사지 않잖아요. 그래서 현재 수요는 감소하게 됩니다. 인구 감소에도 수요는 감소하게 되겠죠. 자, 여기 절대 애울 수 없습니다. 이해를 해 놔야 됩니다. 수요 증가 요인을 해서 이해하고 반대로 생각하면 수요 감소 요인이다. 이렇게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제 수요 변화에 따른 가격 변화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요 증가 요인이 발생해서 수요가 증가한다. 그러면은 수요 곡선은 오른쪽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한번 봐볼까요? 가격이 여기였습니다. 원래 수요 곡선이 이거지요. 이겁니다. 그러면 가격이 여기였을 때 원래 수요량이 이렇게 와서 밑으로 내려오면 이쯤 되겠지요. 이렇게. 그러죠? 예. 그런데 가격 변화 없습니다. 가격 변화 없이 소득이 증가하는 등 수요 증가 요인이 발생하면 가격이 그대로이지만은 이제 수요량은 이렇게 여기에서 이렇게 증가하게 되니까요. 요 점이 되겠죠. 이렇게요. 나머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요 점은 요겠죠. 이렇게 해서 수요 곡선 자체가 오른쪽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수요가 증가하면 수요 곡선 자체가 이렇게 오른쪽으로 이동하니까 요 균형점, 요 점 교점이 요리 이렇게 바뀌게 되겠지요. 그러면 볼까요? 원래 교점 여기였죠. 그러면 이때의 가격이 여기였잖아요. 그런데 교점이 여기에서 어디로요? 요리 요렇게 이동했으므로 가격은 어때요? 요렇게 그러죠? 여기에서 이렇게 올랐네요. 자, 균형 가격은 상승하게 되고요. 거래량은 어떻습니까? 원래 교점이 여기였잖아요. 여기였으니까 거래량이 이렇게 여기였잖아요. 근데 교점이 지금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그러면은 이렇게 되죠. 거래량이 이렇게 어때요? 늘었지요? 거래량은 증가하게 됩니다. 반대로 수요 감소 요인이 발생하면은 수요 곡선은 이제 왼쪽으로 이렇게 이동하게 되므로 균형점이 바뀌고 그에 따라 균형 가격은 하락하고 거래량은 감소하게 된다. 자,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이거 암기 못합니다. 잘 이해해 보도록 하세요. 자, 그 다음에 공급의 변화 요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품의 가격이 변하면 공급량이 변합니다. 그런데 상품 가격 이외의 요인이 변하면 공급 자체가 증가하거나 감소해요. 자, 여기 생산 요소 가격이 하락하면은, 즉 원자재 가격이나 임금 이자 등이 하락하면은 어때요? 더 많이 공급하게 돼요. 공급은 증가하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생산 요소가 하락하면 공급자는 동일한 생산 비용으로 더 많은 상품을 생산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죠. 반대로 생산 요소 가격이 상승하면은 어때요? 공급은 감소하게 되는 것입니다. 알 수 있겠죠? 생산 기술이 발달하면은 어때요? 공급 증가합니다. 알겠지요? 이해할 수 있겠죠? 생산 기술이 발달하면은 생산 비용이 줄어드는 효과를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공급이 증가하게 됩니다. 공급자 수가 증가하면 공급 증가하겠죠? 상품 가격 인하가 예상이 되면은 어때요?
공급 증가하겠죠. 어떤 제품 팔고 있는데 앞으로 그 제품의 가격이 떨어질 것으로 예상이 돼요. 그러면 파는 사람 입장에서는 지금 팔아요, 가격 떨어지면 팔아요. 지금 팔아야 되겠죠. 공급은 증가하게 된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공급자 수 감소하면 당연히 공급 감소하게 되겠죠. 그래서 공급의 증가 요인을 잘 이해해 두고 반대로 생각하면 공급 감소 요인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알겠나요? 예. 자, 그러면 공급의 변화에 따른 가격 변동은 어떻게 나타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급 증가 요인이 발생했어요. 그래서 공급이 증가했습니다. 그러면 공급 곡선은 역시 오른쪽으로 이동합니다. 이 공급 곡선이 어떻게 해요? 이렇게 오른쪽으로 이동한다. 이렇게 기억을 해 두기 바랍니다. 그러면 균형점이 여기에서 이렇게 바뀌지요. 그러면 가격이 어떻습니까? 원래 가격이 균형 가격이 여기에서 이렇게 내려오지요. 하락합니다. 균형 가격이 하락하고 거래량은 어떻습니까? 원래 교점 여기에서 거래량이 밑으로 내려오면 여기였지요. 그런데 자 이렇게 되니까 여기에서 어때요? 이렇게 증가했습니다. 균형 거래량은 증가합니다. 같은 원리에 의해서 공급이 감소하면 공급 곡선은 N쪽으로 이동합니다. 이렇게 N쪽으로 이동하게 되고요. 균형 가격은 상승하고 균형 거래량은 감소하게 됩니다. 잘 이해해 두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시장 가격의 기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정리하죠. 시장 경제의 신호등 기능을 하고요. 그 다음에 자원의 효율적 배분 기능이 있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자, 간단하게 요점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득 증가. 머릿속에 잘 생각하세요. 어떤 제품에 대한 선호도, 기여도가 상승. 그리고 대체재 가격이 상승. 보완재 가격은 하락. 앞으로 어떤 제품의 가격이 인상될 걸로 예상이 되고 인구 증가하면은 수요가 증가합니다. 수요 증가하면은 수요 곡선은 오른쪽으로 이동한다고 그랬죠. 이때 균형 가격은 상승하고 거래량은 증가합니다. 그래프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득이 감소 반대로 생각하면 됩니다. 기호가 하락, 대체재 가격 하락, 보완재 가격 상승, 그 다음에 가격 인하 예상, 인구 감소. 그러면은 수요가 감소되고요. 그러면 수요 곡선이 N쪽으로 이동하니까 반대로 균형 가격은 하락하고 균형 거래량은 감소한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생산 요소 가격이 하락하고 또는 생산 기술이 발달하고 또는 공급자 수가 증가한다 또는 상품 가격 인하가 예상이 된다. 그러면 공급이 늘어납니다. 증가합니다. 그러면 공급 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하고 균형 가격은 하락하고 균형 거래량은 증가하게 됩니다. 반대로 생각하면 됩니다. 생산 요소 가격 상승하고 공급자 수가 줄어들었고 상품 가격 인상이 예상되고 그러면 공급이 감소하게 되고 공급 곡선은 N쪽으로 이동하게 되니 균형 가격은 상승하고 균형 거래량은 감소한다. 좀 복잡하긴 한데요. 요 위에 부분 요거 이해해서 아래 거 생각하면 되고 그 다음에 요거 이해하고 반대로 생각해서 아래 거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시장 가격의 기능은 이렇게 시장 경제 신호등 기능 그 다음에 자원의 효율적 배분 기능이 있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상당히 어려운 내용이었습니다. 암기하려고 하지 말고요. 잘 이해해 보도록 하세요. 자, 수고 많이 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